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지금 제가 매일 계속해서 이 SK89억 뇌물 사건의 진상 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안종범 수석이 주고받았던 통화 내역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역,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년 1월 13일부터 그리고 6월 30일까지 6개월간 K스포츠재단에 근무를 했습니다. SK 89억 뇌물사건, 롯데 70억 뇌물사건, 이 기간 중에 다 발생을 했습니다. 정현식 사무총장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그만두고 난 뒤에 자기 핸드폰에 남아있던, 좋게 말하면 재단의 흔적,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종범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이게 다 지웠습니다. 박헌정 과장과 주고받은 통화 내역도 다 지웠습니다. SK 박영춘 전무와 그리고 롯데 임원들하고 주고받은 그런 통화, 그런 메시지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복구한 사람이 누구냐? 참 묘하게도 그게 정현식 총장의 아들입니다. 정의겸이라는 경찰 행정학과를 전공한, 그리고 아주 법리에 발달한 그 아들이 이 정현식의 자기 아버지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그걸 복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만뒀을 때 딱히 문제된 게 있었나요? 6월 30일은 그만둔 그것도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현식이 왜 K스포츠재단을 그만둔 이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정현식 총장의 아들 정의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뭐 좀 고민한 흔적도 보이고, 그리고 뭐 재수없는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더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해가 아버지의 핸드폰을 받아가 데이터 복구 업체에 이걸 맡겼다. 그게 다 책에 그 한겨레 신문 최순실 게이트에 다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 맡겨가지고 데이터가 다 복구가 됩니다. 그 복구된 데이터를 갖고 정현식 총장이 검찰에 진술할 때 그 데이터를 다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정현식 총장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한테 아킬레스건, 이게 이 통화 내역이란 게 어쨌거나 객관적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그 통화 내역 제가 다 설명드리지만, 정현식 사무총장은 2015년 12월 20일,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얼마 전입니다. 그때부터 2016년 8월 31일, 물론 그만둔 건 6월 30일이지만은 통화 내역은 8월 31일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안종범이가 누굽니까? 안종범은 대한민국 경제수석입니다. 아니, 경제수석하고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무슨 통화 내역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딱 복구해 보니까 2015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더 좋게 말하면 6월 30일 그만둘 때까지 정현식 총장과 안종범 수석이 통한 게 114회입니다. 그 제가 조금 더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통화 내역이에요. 주고받고 있는 통화. 한 달에 그냥 20번 꼴이에요. 그리고 정현식 총장은 2015년 12월 7일, 그러니까 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전입니다. 그때부터 2016년 6월 7일까지, 이건 다 검찰이 조사한 거니까, 그럼 거의 다 6개월입니다. 그때까지 안종범 수석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54회입니다. 아니, 통화를 한 게
한 달에 한 20차례 기본 통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게 54회입니다. 자주 했나요? 하루에 뭐 9건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20번 하루에 기본 통화만 그리고 문자. 근데 참 놀라운 게 정인식 총장 다 이야기는 아니 최소을 하고 통화를 하고 나면은 참 묘하게도 안종범이가 전화 왔다. 그래서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아예 부인하기 위해가 최소원을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데 검찰이 조사한 정현식 사무총장의 통화 내역에는 최소은 씨하고 통화한 거 없습니다.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없습니다. 아니 그게 있다면 검찰이 다 공개했겠죠. 아 최소은 씨한테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 놀랍게도 그게 없습니다. 조금 더 제가 다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판에서 굉장히 아쉬운 게 그거예요. 검찰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변호사들은 정보가 약한 데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걸 저희가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현식 사무총장이 안종범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자기가 성균관대학교 경제과 다닐 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지만은 안종범 수석이 자기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아는 사이예요. 그 안종범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검찰의 출두해가 얼마나 많게 허위 진술을 했는지 그 사례, 그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물었던 게 그거예요. 2016년 2월 25일 날 통화. 보니까 아니 정현식 총장하고 안종범 수석하고 통화만 6번 한 거예요. 하루에 통화만 6번 하고 문자 메시지가 3번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2016년 2월 25일 날 왜 이렇게 통화를 당신 자주 했느냐고. 이게 정현식 진술조서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6년 2월 25일 자, 이 보세요. 진아씨. 노 생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나자 최순실 회장이 저에게 정현식이 전화해가지고 안종범 수석을 만나가지고 포스코를 방문해서 배드민턴 팀 창단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황은현 사장이 보고했다는 그 고압적인 자세, 그게 대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순실 회장의 지시대로 안종범 수석을 만나기 위해서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했고,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약속 장소를 알려드렸습니다. 2016년 2월 25일 날 안종범 수석하고 왜 이렇게 자주 전화를 했고 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유, 그게 결국은 노승일 때문에 노승일 보고를 받고 난 뒤에 최소은 씨가 전화가 와서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최소은 씨가 그 기소되고 난 다음 조사받은 그 날짜인가요? 요게 이제 정현식 사무총장이 검찰에 조사받을 그러니까 때입니다. 그 날짜가 그 조사받을 때는 아직은 그때는 최소은 씨가 아직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 날짜가 있지만은 4번 받았는데 2016년 10월 27일, 30일, 그러니까 최순실 씨 막 들어올 그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조사받은 거예요. 어쨌든 최순실하고 뭐 대통령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 다 알려진 상태에서 알려진 언론에 보도된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16년 2월 25일 날 노승일하고 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게 그거예요. 자, 그날 2016년 2월 25일 오전 10시에 노승일하고 고영태가 포스코에 갑니다. 포스코에 가가 황은영 사장을 만납니다. 그래 가가지고 배드민턴 팀 창단을 포스코 해달라 하는 걸 요구를 하면서 그때 제시한 금액이 한 60몇 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거절합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저 축구도 지원하고 있고 우리가 바둑도 지원하고 있고 지금 스포츠에 엄청나게 지원하고 있는데 무슨 K스포츠단 그 요구하는데 우리가 배드민턴 팀 만들겠느냐? 그거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노승일하고 고영태가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푸대접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포스코에 가가지고 그 내용을 노승일이가 정현식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총장님이 가락해서 우리 포수가 와서 만났더만은 포수가 우리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래 그 이야기를 노승현한테 탁 보고를 받고 나자마자 최순실이가 자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포수가 와서 그 푸대접 받은 거 바로 안종범 수석한테 이야기해가 포수가 혼을 내주라 하는 전화가 왔었다. 그래서 자기가 안종범한테 문자도 보내고 통화를 여러 번 하게 됐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 전부 다 그렇구나. 그때 포수가 그런 일 있었지. 그래서 전부 다가 이건 사실이구나 하는데 이게 엄청난 허위 주장입니다. 정인식 이 주장이.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5일 날 이날이 뭐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에 간 최서훈 씨가 그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그날이 2월 25일 날이. 자, 몇 시에 도착했느냐. 그건 기록이 없어요. 다만 검찰은 최서훈 씨의 출입국 기록을 갖고 있어요. 출입국 기록 보면은 2월 25일 날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시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현식 총장은 우리 진술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월 25일 날 오전 10시에 노승일하고 고영태가 포수에 갔다. 그리고 푸대접 받았다. 그러면 10시면은 대충 10시쯤 푸대접 받았다. 그리고 10시 45분에 안종범한테 문자 메시지로 수석님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자, 10시에 만났고 10시 45분에 안종범한테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서훈의 전화가 언제 왔을까? 10시에서 10시 45분 사이에요. 그러면 10시에는 일단 만나치고 하면은 한 10시 20분에서 한 10시 한 44분쯤 최서훈이가 전화를 했겠구나. 우리가 그래 생각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인식이 이제 안종범한테 문자 메시지 보냈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도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보입시다. 베트남하고 인천공항하고 비행시간이 4시간입니다. 비행기 타고 왔다 간다는 비행시간이 4시간입니다. 그리고 베트남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2시간입니다. 베트남이 우리보다 2시간이 빠릅니다. 자, 최서훈 씨가 소위 10시 44분, 오전 10시 44분 하고 10시 20분 사이에 전화를 했다면은, 그때 최서훈 씨는 어디에 있었겠느냐? 비행기 안에 있은 거예요. 비행기 안에 10시 45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면은 4시간 전이니까 10시에서 4시간, 6시 45분쯤에 비행기를 탔다는 이야기고, 베트남 시간으로 따지면은 4시 45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최서훈 씨는 베트남 시각 4시 45분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10시 45분쯤 이 소위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그 시간 중에 이제 정인식 총장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비행기 안에 있을 시간에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전화 통화가 됩니까? 정인식의 이 진술을 딱 봤을 때 담당 검사가 딱 한마디 물으면 돼요. 아니 그때 최서훈 씨는 베트남에 있었고 베트남하고 한국 비행시간이 4시간인데 아니 당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납득이 안 된다. 한마디만 물어보면 돼요. 그럼 결국은 검찰은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별로 중점을 두진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다 빼겠죠. 그러니까 정현식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는 지금 안종범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종범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SK89, 롯데 75억부터 해가지고 부영의 이중권 회장 다 이거 하고 있는데, 안종범하고 이야기했다면 자기가 안종범 다치고 자기도 다치니까 그 앞에 최서훈이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안종범하고 통화를 하게 됐다. 이런 거짓 진술한 겁니다. 검찰이 그 거짓 진술을 확인도 안 하고, 이게 정인식 수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기록이 대통령 사건 재판 기록이 25만째 쪽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이 열립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변호인들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
정현식이라는 사람 뭐 생기고도 그렇고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그래가 온 국민이 속은 거예요. 정말 대통령 사건은 알면 알수록 분통이 터져요. 그래서 어쨌거나 정현식 아들 때문에 이 핸드폰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 복구된 거 탁 보니까 2016년 2월 25일 오전 10시 45분에 정현식이가 안종범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수석님 혹시 통화 가능하신지요? 하고 문자 메시지 보냅니다. 그러고 나한테 뭐 대답이 없는지 그날 2월 25일 오후 4시 13분에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안종범한테 수석님 통화 가능하신지요? 근데 혹시는 빠집니다. 통화 가능하신지요? 보냅니다. 그러다가 오후 5시 29분에 다시 정현식이가 안종범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수석님 10시 40분 롯데 8호실입니다. 이건 뭐냐? 다음 날 2월 26일 날 10시 40분에 롯데호텔 송동에 있는 롯데호텔 그 8호실에서 그때 만나기로 된 거 그 약속하는 거예요. 아니 포스코 가가지고 뭐 소위 노성이라고 고영태 창피당한 그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2월 26일 날 약속을 또 잡는 정현식과 안종범의 약속을 잡는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그럼 일단 제가 문자 메시지를 떠나가지고 그럼 2월 26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월 26일에 2016년 2월 26일에 안종범, 정현식 그리고 박헌영 과장 그리고 상대는 누구야? 부영그룹 이중건 회장, 부영그룹 김시병 사장 그 미팅이에요. 2월 26일에. 그럼 그 미팅 내용은 뭐냐? 그때 정현식이가 이중건 회장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케이스보재단에서 말이지 체육시설 관련해가지고 하남에다가 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저 부영에서 70억 내지 80억 주세요. 안종범 있고 박헌영 있고 그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또 이중건 회장도 얼마나 그 노회한 분이니까 예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다소 부당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도와주시오. 그럼 저희들 70억 내지 80억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 날이에요. 2월 26일 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저는 뭐 이런 삶을 안 살아와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사기를 칠 수가 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2월 26일 날 부영한테 70억 80억 탁 요구했다가 부영에서 세무조사하고 바꿔치기 합시다 하니까 없는 걸로 하자 하면서 그 다음에 접촉하는 게 롯데입니다. 그게 롯데 70억 사건입니다. 이게. 자, 정현식 총장 이야기 그거예요. 부영 이중건 회장하고 만나면 또 아니 최소원이가 다 주선했다. 안종범 관계없다. 최소원 때문에 다 했다. 그래서 이중건 소위 부영그룹 회장이 뭐 세무조사만 무마해 주면 돈 주겠다 하니까 뭐 최소원이가 탁 듣더만은 그럼 하지 마라. 그래서 부영하고 이거 없는 걸 하고 그래서 롯데로 갔습니다. 모든 걸 지금 최소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핸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하시 보십시오. 이게 검찰 진술서에 붙어있는 정현식하고 안종범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입니다. 문자 메시지 내역이에요. 문자 메시지. 수석님 전화하셨는데 못 받아서 송구합니다. 그러니까 정현식이가 안종범한테 수석님이 전화하실 때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석님 전화 받지 못해서 송구합니다. 쭉 하면서 자 수석님 바쁘실 텐데 혹시 통화 가능하실런지요? 회의 끝나고 10시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자, 이 문자 메시지가 검찰 조서에 붙은 게 이게 3페이지가 붙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제가 봤을 때 검찰들은 뒤에 가서 막 웃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재판 우습게 보고 속여보고. 안종범하고 소위 말해 정현식 총장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54번입니다. 이게 검찰 진술조서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제수석이 그 바쁜 사람이 아니 선보재단 사무총장하고 6개월 동안에 하루 20차례씩 얘가 114회에 걸쳐가 통화를 합니다.
이게 여기 붙어 있습니다. 지라시 보십시오. 이제 문자 메시지고 그 요담은 정현식하고 박영춘 SK 전무하고 주고받은 그 소위 통화 내역, 그리고 박영춘 전무하고 문자 메시지 내역 이게 다 있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정현식하고 안종범 통화 내역입니다. 정현식하고 안종범이 2015년 10월 20일부터 통화 시작 일시, 통화 시간, 통화 구분 쫙 해가 1번부터 쫙 써놨어요. 자 보세요. 1, 2, 제일 끝에 보세요. 114회 검찰 조세에 붙어 있습니다. 정현식과 안종범이 114회 걸쳐 통화한 거 내역이 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도 변호사님은 제대로 대응 못하는 거잖아요. 기록을 못 봤죠. 기록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까지 다 못 본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정현식하고 박헌영 과장 통화합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과장 한 놈하고, 한 명하고, 이렇게 통화를 받았는데, 자, 보세요. 진아씨. 1번부터, 자, 보세요. 1번부터 51, 104, 157, 194. 재단 사무총장이 6개월 근무할 동안에 194회에 걸쳐 박헌영하고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SK89, 롯데 75억 사건은 안종범, 정현식, 박헌영 이 작품이에요. 최승원하고 주고받은 전화가 있으면은 그러면 의문 가질 거예요. 최승원은 당연히 자기 전화가 아니고 차명포로 했을 거다. 아니 차명포로 했다 하더라도 정현식 통화 내역이 조금 검찰이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당신 모르는 전화번호 이게 최승원 전화번호 아니냐? 그러면 정현식은 이게 최승원이다 하면 되는데 통화 내역 자체가 없으니까 이게 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현식의 모든 통화 내역이 지금 다 붙어 있는데 최승원하고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영의 김시병 사장하고 통화한 게 있어요. 부영의 김시병 사장하고 정현식이 통화한 게 19번 통화를 했습니다. 19번 했는데 그러면 김시병 사장하고 정현식이 무슨 관계냐? 보니까 대구상고 서로배 관계예요. 그래서 부영그룹의 김시병 사장은 대구상고를 나와가 은행권에 근무하다 보니까 정현식이 후배입니다. 그래서 부영하고 이런 관계는 굳이 안종범 수석이 안 나서고 그냥 정현식 자기 선에서 김시병한테 전화가 야 한번 보자 이래 된 겁니다. 참 검사들이 얼마나 이 재판을 우습게 보는 건지 다 나타나네요. 그래서 정현식 총장 자 통화 내역 보십시오. 최승원하고는 전혀 아닌 사람이 막 모든 게 최승원하고 통화하니까 그 다음에 안종범이가 전화했더라. 그러면서 정현식 총장 얘기가 K스포츠 재단의 모든 직원 인사, 운영 전부 다 최소원이 다 했다. 그래 제가 확인해 봤어요. 최소원 조사 다 보니까 최소원 씨는 K스포츠 재단이 설립된 이후 2016년 1월 13일 이후부터 한 번도 K스포츠 재단 사무실에 들어간 적도 없고 놀러 간 적도 없습니다. K스포츠 재단은 CCTV가 있습니다. 최소는 안 갔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정현식은 최소한테 책임 돌리고 안종범은 대통령한테 책임 돌리고 이런 사건이에요. 거기다 김승현도 똑같이 검찰들하고 똑같이 입맞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참 놀라운 게 제가 그동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종범 수석이 정현식한테만 증거 내하고 관계 제발 숨겨라. 그래서 정현식이가 이거 핸드폰 다 지워버렸는데 안종범 수석은 정현식뿐만 아니고 K스포츠단 김필성 이사한테도 증거인멸을 지시합니다. 내하고 관계 다 없애라. 그 관계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사건에 개입했고 얼마나
증거를 조작했는지. 그러면 정영석 씨가 자기 핸드폰에 있는 걸 지운 거는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그 안종범 씨의 부탁을 받고 나서 지우게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정인식이라는 사람은 K스포츠단을 그만둔 게 2016년 6월 30일입니다. 딱 그만두면서 정인식은 어쨌거나 은행원 출신입니다. 30년, 40년 은행에서 한 사람이에요. 상당히 이 조직이라 그 알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어야 되겠다. 그래 자기 스스로 지어버린 거예요. 그걸 아들이 이거 바로 진짜 실체를 알리겠다고 아빠 소위 말해가 핸드폰 복구를 해보니까 이런 진실이 드러난 거예요. 정의감에 불타서 한 게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네요. 그렇죠. 아킬레스 완전히. 그래서 그게 검찰 진술조사에 다 붙어 있는데 이걸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친 거고. 자, 김필성이라는 사람은 이게 진술조서입니다. 김필성 진술조서예요. 여기 딱 보면은 물론 여기 보기 전에 여기도 나옵니다. 정인식 그것도 나오는데, 자, K스포츠재단이 소위 말해 처음으로 이사들이 모은 게 언제냐? 정인식 총장이 이야기합니다. K스포츠재단 이사들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진 것은 2016년 1월 4일이다. 그래 1월 13일 설립되니까 1월 4일 날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 파크텔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그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상견례 자리에 누가 참석했느냐? 검사가 물으니까 참석자는 정동구 이사장, 정현식 이사 자기, 그리고 김필성 이사, 이철원 이사, 주종미 이사, 김기천 감사 6명이다. 6명이 참석해가 그러니까 아직 K스포츠재단이 발족하기 전에요. 2016 1월 4일 날 6명. 아니 최소리가 여기 관여했으면 당연히 나와야죠. 상견례 자리에 와가 여러분 어깨 한번 두드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정인식 진술서에도. 그리고 대통령 재판 얼렁뚱땅. 이 K스포츠단 이 설립 준비를 누가 다 했느냐?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그럼 김필성 씨가 다인 거예요. 김필성 씨가 최소원이 아니고. 그래서 김필성이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김필성은 검찰 조사를 딱 받을 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2015년 12월 19일 날, 그러니까 K스포츠단이 설립되기 한 달 전에 안종범이 내한테 전화를 했다. 전화를 해가 전화 내용이 뭐냐? 김필성 교수님, 저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잠시 뵈입시다. 해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김필성 이사와 안종범 만났다는 거예요. 12월 19일 날 2015년 딱 만나니까 안종범 수석이 김필성 이사한테 아니 전공이 스포츠 경영학이시죠? 걔가 자기 경영학에 쫙 얘기했답니다. 딱 하니까 안종범 수석이 정경련이 후원하는 지금 스포츠 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생 스포츠재단 설립에 김 교수님께서, 김필성 교수님께서 실무적인 일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재단이 설립되면 교수님은 이사로 근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한국체육대학교 전 총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하고 김필성 이사가 이제 안종범한테 그렇게 이야기 들었다고 쭉 진술합니다. 그리고 그 12월 19일 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을 만난 뒤 며칠 뒤에 안종범이 김필성 이사의 휴대 전화로 탁 꺼옵니다. 이사 이철원, 이사 정현식, 감사 김기천 그 이름하고 연락처를 딱 하면서 자, 그 사람이 이력서를 받아서 정경련에 제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냈습니다. 이게 김필성 이사가 검찰에서 가서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사실입니다. 자, 김필성 이사가 2016년 이 사건 초반기 10월 23일 날 검찰이 이제 소환한 거예요. 소환하니까 안종범이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그때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 김건훈이가 김필성한테 소위 말해가지고 모범 답안, 검찰에 가시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는 모범 답안을 줍니다. 바로 그게 증거인멸이고, 그러면 김건희가 누구냐? 안종범 업무수첩 옛날 거 구 업무수첩 18건, 신 업무수첩 39건, 그거를
검찰과 특검에 제출한 놈이에요. 네, 제출한 사람입니다. 김건우니까. 그 김건우니까 김필성 이사한테 쫙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다니까 소위 말 모범 답안을 보내준다. 모범 답안. 자, 모범 답안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검찰 진술조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진아씨 가만히 보세요. 자, 김건우 보좌관이 김필성 이사한테 질문 답변 쭉 쓴 거예요. 질문. 자, 검찰이 재산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경우에 정경련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종범 빼라는 거예요. 안종범하고 라마다 레서트 호텔에 만나 다 빼라. 정경련에서 연락이 왔다. 자, 두 번째 검찰이 정경련으로부터 연락받은 시점은 언제인가요? 12월 초순경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경련의 이용상무든가 이성철 부회장인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세요. 자, 그 다음 또 질문 그거예요. 검찰이 이렇게 물었다. 재단 이사들은 누가 추천한 것인가요? 모범 답안. 체육계에서 다양한 경로로 알고 있는 분들을 추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라고 안종범 빼라고. 자, 정현식 사무총장과 김기천 감사는 누가 추천했는가요? 라고 검찰이 물으면은 김필성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체육계 전문가로 줄곧 종사하여 초기 재단 설립과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금융권 출신 인사가 좋겠다 하는 생각에 지인들에게 김필성 이사가 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아가 그리고 정경련하고 협의해가지고 선임한 게 정현식 사무총장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안종범 이름 무조건 빼달라는 겁니다. 안종범. 자, 그 다음에 K스포츠재단 직원들 인사는 누가 했는가요? 라고 검사가 묻는다면은 태권도단은 남승현 교수가 전통 품새 전문가로서 본인이 추천하여 김필성 이사가 이제 남승현이라는 교수를 추천해가지고 참여하게 되었고 이철용 등 나머지 직원들은 설립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추천을 받았고 그리고 본인이 면접 등을 통해 직접 선발하게 되었다. 안종범이가 된 걸 갖고 김필성이가 이렇게 대답하라고 그 요구한 대답입니다. 아까 진아 씨가 물었던 거 아닙니까? 정현 씨가 왜 사퇴했느냐? 그것도 예상치를 했어요. 이게 정현식 김기천 감사 사퇴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범 답은 그거예요. 정현식 사무총장은 금융권 이사로서 재단의 특성상 체육 분야 업무가 익숙치 않아. 금융권 출신이 되니까 체육 분야 업무는 모른다. 그래서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라 이게요. 그럼 김기천 감사는 왜 사퇴했냐?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다. 봉급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김필성 이사 보고 혹시 롯데 75억 묻지 모른다. 롯데 75억 어떻게 됐냐? 그래서 롯데 75억 기부금 어떻게 된 것인가요? 라고 검찰이 묻는다면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가지고 되돌려 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분노가 막 진짜 안종범 씨가 머리를 굉장히 좁네요. 그러니까 안종범이가 자기가 다 한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김건우 보좌관도 머리가 엄청 좋네요. 저 같으면 진짜 한 개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범 답안을 만들어 가지고 김건우 보좌관을 통해서 김필성이 준 거예요. 김필성이 다 그걸 본 거예요. 보고 검찰에 가기 전에 다 읽어본 거 차에서 읽어보고는 아니다 싶어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린데 그거를 주서가 노승일? 붙은 게 노승일입니다. 노승일이가 이거를 제시하는 바람이 증거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끔찍해요. 이게 그래. 이게 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이 더러운 음모. 정말.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를 따라가지고 이 사건 대국민 기만 사건은 증거가 없습니다. 모든 게 진술이에요.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는 앉아갖고 두 사람 말 들으면서 뭔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이름이 판사가 왜 판사예요? 아니 검사가 하는 그 거짓 엉터리를 그냥 그대로 할 것 같아 왜 판사를 해요? 자, 미래재단의 경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국민들 다 속고 있는 게 리그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고
방한의 앞두고 긴급하게 문화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한중 간의 문화재단 간의 MOU 작성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만들었다. 그 말 대통령 안 했습니다. 그 지시. 최서원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정호성 최서원한테 그 이야기도 안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말 한 적도 없습니다. 진술조서 다 나옵니다. 그럼 뭐냐? 안종범이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리그창하고 한중 문화재단 MOU 관계는 우리가 그거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르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재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필성 이사 보고 이렇게 거짓말해라. 정현식이가 안종범 지시 다 받는데 꼭 그 앞에 최서원을 집어넣어라. 이게 이런 사건입니다. 아유, 정말 온 나라가 전부 다 속인 것 같아요. 대통령 옆에 있던 사람도 그렇고 그 밖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검찰, 판사 전부 다 국민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비록 지금 항소심이지만은 이 시점에 판사들 진짜 법원에서만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팩트 관계 좀 봐달라. 이 진술이 과연 합리적 의심이 드느냐 안 드느냐.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다시 봐달라.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그러니까 판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 재단, 미르재단 케이스 보자. 또 하나 승마. 재단은 안종범의 거짓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나를 배신한 한 사람, 그건 최서원이 아닙니다. 그건 안종범이에요. 대통령께서 안종범을 믿었는데 안종범이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줄. 그리고 승마는 박원호입니다. 박원호의 거짓 진술에 온 국민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엄청 나네요. 예. 진아 씨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